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서대문갑 보시죠. 여기가 뭐 청년 전략지구 이렇게 돼가지고 경선을 진행을 해왔는데 결론은 김동아 승. 김동아가 누군데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테러 대책위 소속이기도 한 김동아 변호사가 결국 승리했다. 권지용, 김규현, 김동아 이렇게 3인이 경선을 치렀는데 어제 저녁에 박용진 의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같이 세트로 나왔습니다. 근데 김동아 승리예요. 그런데 이 김동아 변호사,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 서울 서대문갑의 공천을 결정짓는 이 과정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먼저 관련 목소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대문갑 청년전략특구 후보자 경선에 참여할 대상자는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입니다. 권지웅, 김규현, 김동아 후보로 의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아 후보가 아니었는데 성치훈 후보였는데. 청년 전략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기는 김동아 후보가 최종 1위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자, 김동아 변호사가 이제 서대문갑의 민주당 선수로 결정이 됐는데 뭐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김동아 이 사람 자리에 성치훈 부의장이 있었는데 성치훈 부의장이 내려오고 김동아가 들어갔고 결국에는 김동아 승. 뭐 이렇게 된 건데 한번 보시죠. 이 김동아 씨가요, 최근에 뭐 이런 인증 사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올렸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여러분, 살아 돌아온 김동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몰표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사진도 올렸고, 이건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여러분들, 살아 돌아온 김동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몰표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윤주진 우리 대표께서는 김동아 변호사가 돌고 돌아 결국 승자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참 멋있는 각본을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앞서에는 3인에 들지도 못했던 후보가 막상 투표함 까보니까 1위를 해서 변호사 1등을 했거든요. 예.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후보였다면 왜 애초에 3인에 들지 못했을까요? 아이고야. 예, 그것은 좀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예. 저는 이 성치훈 전 행정관이 배제되는 과정 자체가 조금 의아한 것이 이분에게 물었던 이 책임과 혐의, 아니 그렇다면 이분이 처음부터 경선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야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요. 근데 그때는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3명을 뽑고 나니까 김동아가 없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성치훈 전 행정관이 조금 무리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김동아 변호사가 들어간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또 이렇게 1위를 할 줄이야. 저는 이것은 상당히 좀 누가 보더라도 짜고 치는 뭐뭐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찝찝합니다. 네. 찝찝하다. 이런 이제 뒷맛이 좀 개운치 않아요. 우리 이제 윤조진 대표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런 건데요. 자, 이 성치훈이라는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가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원래는 그 3명 안에 들어갔다가 성치훈이 빠지고 그 자리에 김동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치훈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뭐 2차 가해성 발언을 성치훈 부의장이 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성치훈이 3명 안에 들어갔다가 빠지고 그 자리에 김동아가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말이에요. 성치훈이라는 그 사람이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실입니다. 하늘 아래 뚝 떨어진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이번 오디션 때도 심사위원이 성치훈 그 사람한테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알고도 성치훈을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올려놓고 돌연 빼고 그 자리에 김동아를 넣었다고요? 그것은요, 김동아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안의 목소리예요. 박성민 전 최고가 오늘 오랜만에 뉴스의 라이브 출연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과정 관리가 굉장히 아쉽죠. 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에도 아마 의아하셨을 겁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는데 그게 그 다음 날 바뀌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좀 부적절한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애초에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당이 과정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후보자로 다 발표를 했고 뭐 면접 과정에서도 소위 말해 이제 오디션 형식으로 면접을 치렀는데 그때도 이미 이 논란을 한번 다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 놓고 그 논란까지 다 다루고 후보자를 확정한 뒤에 다시 그 다음 날 후보자를 바꾸는 것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김동아라는 변호사 이제 서대문 갑의 민주당 선수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 정진삼 전 실장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 당대표 테러 대책위 지금 멤버이기도 한데 근데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이 김동아 변호사는요 원래는 서대문 갑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예요? 평택갑. 평택갑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은 이거 자객 출마다 논란이 있었어요. 이 김동아 씨가 평택갑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대문 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3명 안에 못 들었던 거죠. 4등인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성취운이 빠지고 김동아가 올라갔고 결국 돌고 돌아 마침내 결국 승자는 김동아.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덧붙이고 싶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동아 변호사가 정치적인 그 전력이 사실은 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성치훈 부위원장이 이제 낙마하게 된 계기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첫 번째는 증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한 거기 때문에 재판부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변호사인의 질문이 연인 관계를 보였냐 안희정 씨와 이전에 그 피해자분께서 그랬더니 연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고 팬심 정도였던 것 같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2차 가해라는 것인데 자, 그 2차 가해인지 여부는 아마 보는 분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천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되려면 동일하게 작용돼야 되는데 이전에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피해자분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그건 2차 가해라고 여러분이 네이밍했던 분들 있죠.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다 공천받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가혹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다른 사심이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그 공천 기준이 룰입니다. 지금 보면은 관내에 있는 일반 국민에 대한 ARS 여론조사는 30%만 반영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전국 단위 모바일 청년당원인가요? 권리당원인가요?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것은 70%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기에 공천 과정의 룰을 만들거나 후보를 정한 이런 분들의 사심이 작용된 공천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이제 김동아 씨 공천과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공격적인 메시지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김동아 씨인가요? 그런 공천 보셨습니까? 막장입니다. 이렇게 나를 세운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죠.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동아 씨인가요? 그런 공천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공천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정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김동아 씨의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 오케이라고 얘기 못할 거예요. 비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이 당사자 김동아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 김동아 씨가 오늘 오전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11년 차로 있고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부터 참여하여 대장동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재판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당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취지로 김동아 변호사는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알겠어. 그러면 이 서대문 갑의 대진표는 어떠한데?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선수는 정해졌어요. 이용호 의원. 서대문 갑에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용호 vs 김동아, 김동아 vs 이용호, 이런 대진표로 서울 서대문 갑은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글쎄요, 결론은 뭐 어떻게 나올지 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29일 후에 서대문 갑의 결과는 어떠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김동아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러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보시죠. 지금 계속 얘기했던 김동아 씨는 정진상 씨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데 서대문갑 공천 받았다. 박균택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 출신이죠. 광주 광산갑에서 공천을 받았어요. 맨 오른쪽 양부남. 민주당의 법률위 위원장일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컨트롤 타워예요. 총괄하는 인물. 양부남 위원장은 광주 서구을에서 공천을 받았다. 따라서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런 세 사람들이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좀 일각의 논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윤주진 대표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누가 봐도 대장동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대장동 프리미엄이요? 예, 이게 무슨 아이고야. 뭐 거의 소위 말하는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로펌 같은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막 보기가 안 좋고요. 사법 리스크 방탄에 이제 국회까지 좀 그 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공천까지 이제 방탄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김동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정말 이분이 그렇다면은 지난 민주당의 발전과 어떤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떤 본인이 희생 건신을 했느냐,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또 아니면 이분이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한 법조의 발전과 국민들의 법익의 어떤 권익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또 그런 것도 사실 들어본 적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아이고. 개인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상당히 본인이 노력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자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후보로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것이 정말 공정한 공천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전 세 명이 나와 있는 그래픽을 화면 안에 다시 한번 슬미아 씨 자연스럽게 넣어주시죠. 들어왔습니다. 자, 김동아, 박균택, 양부남. 이런 사람들의 이력은 이러하다. 김동아 밑에는 정진상 대장동 변호인, 박균택이라는 인물 밑에는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 양부남이라는 인물 사진 밑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총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아 씨는 서대문갑, 서울이나 박균택, 양부남 이분들은 지금 보니까 광주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천을 확정지었으니 다음 국회 때 국회의원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낮다? 매우 높다. 뭐 이런 것인데, 자, 윤주진 대표께서는 대장동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 이 세 분 중에서 박균택, 양부남 이분들은 제가 잘 아는데 이분들은 원래부터 이제 선거를 준비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이미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박균택 씨나 아니면 저기 양부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대변인격인 거지 사실 실무에는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균택 후보 같은 경우는요, 저 지역이 이제 광주 관상구라는 지역인데 둘 다 찐명의 대결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요? 아무도 도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지금 현역 이용빈 의원하고 같이만 이렇게 경선을 했던 일화가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친명, 찐명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원외하고 원내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원내 인사들은 사실 공천을 많이 받아서 다시 22대 국회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런데 원외에 계시는 찐명들은 사실 거의 다 탈락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뭐 찐명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단 말은 조금 과도한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변호인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빠져버리면 이 대장동과 관련된 변호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들 출신이 다수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29일 후면 그에 대한 평가는 내려지겠지요. 총선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